안녕하세요. 라니스타일의 라니입니다. 오늘은 나경영에 대한 허경영의 입장, 가만히 있어도 정치인들이 허경영을 대통령으로 만든다, 이거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나경원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결혼하면 4,500만원, 출산하면 4,500만원을 지급하고 집 구할 때 대출 이자를 서울시가 3년 동안 대납하겠다는 등 결혼과 출산에 있어 총 1억 1,7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을 공약하였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허경영 총재님 공약 따라한 것 같은데요. 허경영 총재님은 결혼하면 1억, 주택자금 2억 원 무이자 지원, 출산하면 5천만원, 아이가 10살이 될 때까지 주부수당 100만원까지 주는 그런 공약입니다. 역시 허경영 총재님 공약이 대박이라는 거 이제 좀 알아보시나 보네요. 허 총재님은 30년 전부터 미리 알고 내놨는데 말이죠. 재원 마련까지도 확실하게 허경영 3.3 공약은 87년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온 공약이라고 합니다. 87년도에 대선 후보 등록은 했으나 출마는 하지 않았네요. 그때 당시 나이가 37세밖에 안 되신 젊은 나이셨네요. 대선 후보 등록은 40세부터 가능해서 3살 정도 늘려서 등록했다고 합니다. 37세 젊은 나이에 벌써 30년 뒤에 저출산 및 이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고 국민들이 어려워서 힘들다는 것을 미리 아시고 3.3 공약을 준비해 왔다라는 거에 감탄을 금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기성 정치인들이 허경영 총재님 공약을 한두 개 어설프게 따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페라리 스포츠카를 한 대 구입해야 제대로 폼나게 타고 다닐 수 있는데, 페라리가 좋다고 해서 바퀴 하나만 달랑 구입하면 그게 무슨 페라리 스포츠카인가요? 그리고 바퀴 한 짝으로 뭘 할 수 있나요? 국회의원들이나 기성 정치인들은 선거 때만 되면 지들 권력 유지와 표 얻기 위해 선심성 공약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는 선심성 공약은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공약을 내놨으면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놔야지, 대책도 대안도 없이 선거철 임박하니 표를 얻기 위해서 일단 공약을 내놓고 보자라는 식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30년 동안 오직 국민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온 사람과 선거철 되어서 일시적으로 내놓는 선심성 공약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야 각각 10년씩 총 20년 정권 잡고 이 나라를 이끌어갔지만 국민들 삶은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어려워졌어요. 왜냐면 지들 권력 유지와 지들 주머니 채우느라 바쁘다 보니 애시당초 국민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허경영 총재님은 30년 전부터 미리 국민들이 힘들 걸 내다보시고 국민들을 중산층 삶 살게 해주려고 3.3 공약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공약을 내놨고, 거기에 대한 재원 마련도 짱짱하게 다 짜놨다라는 겁니다. 지금 어느 정치인이 공약을 내놔도 허경영 총재님 공약 따라가지 못합니다. 허경영 3.3 공약은 30년 전부터 준비해온 거라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거지만 표를 얻기 위해 내놓는 선심성 공약이 허경영 총재님 공약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준비가 철저하게 된 허경영 총재님은 기성 정치인들과 다르다는 게 그게 팩트예요. 허경영 3.3 공약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그런 공약이고, 재원 마련도 30년 전부터 현실 가능한 것들로 짜져 있어요. 허경영 3.3 공약 아니고서는 국민들 갈증 해소 못 해준다라는 거죠. 왜냐면 온물 펌프에 마중물을 바가지로 들이부어야 물이 솟아올라요. 근데 한 숟가락씩 온물 펌프에 넣으면 100년이 지나도 물이 안 올라와요. 지금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주는 그런 것들은 한 숟가락씩 주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목이 엄청 마른 사람한테 수건에 물을 적셔서 입에 대준다고 해서 갈증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경원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결혼하면 4,500만 원, 출산하면 4,500만 원을 지급하고 집 구할 때 대출 이자를 서울시가 3년 동안 대납하겠다는 등 결혼과 출산에 있어 1억 1,7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을 공약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언론은 제2의 허경영이다, 나경영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는 중입니다. 날이 갈수록 총재님의 공약이 도용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한 허경영 총재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공약은 자동차를 치면 엔진이 있고 다이아가 있고 여러 가지 부속이 연결된 거예요. 33가지가. 네. 그러니까 내가 33년 전에 그러니까 1997년 대선 때 처음으로 발표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33년 전에 발표한 33가지 공약. 딱 33년이 됐네. 그 당시도 국민배당금 출산수당을 그러니까 그런 거 다 공약이 들어있었지. 그게 내 소신이야, 국민배당금이. 그게 줘야 중산주의가 된다. 네. 이래서 한 건데, 나경원 의원이 이거를 이제 서울시장 나오면서 내 공약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는 그 사람은 10년에 걸쳐서 주겠다는 금액이야, 그게. 네. 그걸 적시 주는 게 아니야. 그 적시 주는 게 아니고 10년에 걸쳐서 조금씩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게 네. 그런 금액이 된다, 이 소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물론 그런 돈을 주겠다는 게 아니야. 근데 마치 내 걸 모방한 것처럼 보여. 네. 그 자세한 내용을 사람들이 안 읽어봐서 그런데 뭐 이 결혼하는데 찔끔찔끔 주는 게 10년간 가져가는 게 다 합치면 출산과 결혼에 가져가는 게 1억 정도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상당히 언론이 보도를 왜곡하고 있어요. 네. 근데 나는 적시 결혼하면 3억이야. 결혼하면 1억 주고 네. 신부 5천만 원, 신랑 5천만 원 1억 주잖아. 네. 그다음에 주택자금 두 사람한테 1억씩 줘. 그러면 2억이잖아. 네. 그러면 이건 무기한 주는 거야. 무이자로. 그냥 주는 거지. 그럼 네. 전체 받아가는 돈이 3억이야. 와. 결혼하면 3억인데 그건 일시불이고 그 사람들은 10년간 받는 게 1억이라는 돈 금액이야. 그러니까 그거 내하고 이 비교가 안 되는 공약이고. 네. 그리고 내 거는 실제 도움이 돼요. 그리고 나는 또 연애수당을 20만 원 주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공약이 국민배당금을 주니까 젊은이들이 직업이 없어도 결혼할 수가 있어. 월 150원에 300만 원이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메커니즘으로 돼 있어. 그러면 허경영이가 국민배당금을 매월 통장으로 준다니 300만 원 나오니 우리는 연애하자. 네. 남자는 골라야 되겠다. 여자를 골라야 이 마음이 놓이잖아. 그러면 뭔가 생활이 안정이 되고 직장이 있어야 연애를 하고 싶지. 네. 그래서 내 공약은 직장을 먼저 150만 원씩 생활을 안정되게 해줘. 네. 그 다음에 연애하게 해줘. 네. 20만 원씩 줘. 그 다음에 결혼하면 3억을 줘. 그 다음에 출산하면 5천만 원 줘. 네. 이게 시스템화돼 있어. 그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결혼할 수가 있는 거야. 정말 그렇겠어요. 직장이 당장 없으니까 저런 백수건달하고 결혼해서 어떻게 산다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 네. 아닙니다. 우리는 뭐 결혼수당 300만 원 나오니까 둘이서 한 1년간 저 유럽 여행 갔다가 돌아오면은 네. 매달 돈이 나오니까 통장에. 뭐 여행 가서 뭐 먹어봐야 얼마나 먹어. 둘이서 뭐 한 6개월 신혼여행 하다가 오면은 그 돈이 누가 대줘? 국가에서 나오잖아. 맞아. 총재님, 이 나경원 예비 후보가 4,500만 원 지급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박영선 예비 후보는 이런 말을 했어요. 국민은 국가로부터 아무런 근거 없이 이유 없이 돈을 퍼주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도시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고 또 출산해서 아이를 더 기르기 쉽게 해주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좀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했는데 이 같은 의견에는 총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틀린 거예요. 결혼이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 된 데는 네. 돈 때문이야. 돈, 직장 때문에. 고정적인 안정적인 생활비를 예. 국가에서 배당금을 준다면 결혼을 선택으로 할 이유가 없어. 그것이 여러 가지 재정에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결혼을 선택하게 되지 이대로 나가면 위험해. 결혼과 출산의 가장 큰 문제 일단 경제적인 그렇죠. 부담이 가장 크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경제적인 안정이 되게 중요한데 네. 지금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없단 말이야. 네. 그런 데서 국민배당금을 안 주면 대학생들이 등록금 문제도 힘들어져. 네. 같은 여러 가지 자업을 가지고 등록금을 냈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자업이 많이 없어져 버렸어. 그렇죠. 그러면 걔들이 등록금을 어떻게 만드나? 그냥 국민배당금이 나오면 몇 달만 모으면 그냥 등록금이야. 150만 원씩 나오니까 대학 18살부터 네. 고등학교 때 모아놓은 거 가지고 대학 졸업이 돼요. 고3 때 1년 모아놓은 거 가지고 대학 입학금, 등록금 다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그리고 또 하나 노조가 조용해져.
노조가 임금 몰려달라 못 살겠다 이런 사람 없어. 부부가 300만 원 나와. 기본 생활이 보장이 되니까. 보장이 돼. 네. 네. 또 그것도 대학생 아들, 딸이 한 둘이만 있으면 네. 600만 원이 나오잖아. 그런데도 월급까지 나오면 한 달에 돈 1000만 원 이상이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배당금이 없는 뭐 결혼하면 얼마 주겠다 이런 공약은 허공에다 돌을 던지는 격인데 그래도 내 공약에서 좋은 점을 자기들이 해보겠다는 것은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나경원 씨를 뭐 이상한 사람으로 보질 않아요. 총재님께서 근데 97년도 대선에 나오실 때 이러한 국민배당금과 출산수당, 뭐 결혼수당을 주장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저희 우리나라의 출산율 문제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을 때였고 뭐 나라에서 그러니까. 돈을 준다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렵지. 그래서 내가 사기꾼 소리를 들었는데 그럼 33년 전에 33가지 공약을 내놨잖아. 네. 그게 아주 획기적인 일이잖아. 정말 어떻게 지금 시대에 딱 들어맞게 이 상황이 흘러가는 그러게 맞지. 것인지. 근데 그걸 나는 뭐라고 해서 길목을 지키고 있다. 이 공약은 반드시 길목을 지키는 공약이 될 것이다. 내가 그랬어. 자, 이걸 무슨 전법이라고 한다고요? 길목전법이야. 길목을 딱 막아버린 거야 내가. 그걸 통과해서 좀 더 내보다 개혁적인 공약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도 그게 안 되는 거야. 이거를 20년 전에 내가 대통령이 되려면 미리 길목전법을 써야 되고 길목을 딱 그러니까 내가 결혼하면 1억 준다고 그러니까 배꼽을 안 잡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길목을 지키고 있다. 그래. 언젠간 내한테 이게 걸려들어 안 걸려들어요? 걸려듭니다. 그게 맞았잖아. 그럼 그 당시 뭐 황당하다, 허황되다, 사기꾼에 이런 말씀 들으시면서 다 이렇게 흘러올 줄 아셨다는 그래. 내가 그래서 이 공약을 황당하다 하지 마라. 58년 개띠가 베이비붐 세대야. 그러면 어느 나라든 인류를 유지하려면 20년마다 베이비붐이 와야 돼. 인구학자들은. 그걸 알고 있단 말이야. 네. 그럼 58년 개띠가 베이비붐이면 7, 8년 개띠가 7, 8년에 베이비붐이 있어야 돼. 네.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9, 8년에 또 베이비붐이 있어야 돼. 맞아. 네. 20년마다. 네.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2008년에 베이비붐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네. 2018년에 몇 년 전에 베이비붐이 있었나? 계속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지. 그러니까 이게 베이비붐이 4번에 걸쳐서 없었어요. 네. 20년마다 없었잖아. 그러니까 97년도면 뭐 출산율 문제에 대해 거론되는 정치인이 거의 없었을 텐데 그 당시부터 이런 것을 미래를 내다보니까 우리나라의 제일 큰 화두가 출산 문제야. 출산이 경제에 맞물려 있어. 네. 출산을 안 하면 경제가 망한다. 이 시점이 오고 만다. 네. 이건 미래를 쭉 보는 거지. 네. 그래서 그게 대단한 공약이라니까. 그러니까 나는 공약만으로 대통령이 된다. 이 공약이 알려지면서 이상하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가지고 대통령이 된다. 왜? 다른 사람들이 내 공약 중에서 하나만 떡 결혼하면 얼마 그것만 빼갔다. 네. 출산하면 얼마 이것만 빼가면은 메커니즘이 안 되잖아. 시스템이 안 돼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은 실패해. 근데 나는 체계적으로 어려서부터 연구해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보고 공약을 낸 거지. 국민배당금에 대한 개념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정말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였는데 어느새 기본소득을 주식회사 대한민국. 예. 주식회사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돼. 지자체들이 네. 주식회사처럼 하잖아. 그리고 국가도 주식회사 체제로 가야 돼. 국가 대통령은 사장이고 국민들이 그 주주잖아. 네. 그 배당금을 주는 게 돈을 받는데도 자식들 보는데 떳떳해야 돼. 네. 아빠가 배당금 받는 거야. 이래야지. 기본소득 받는 거야. 이러면 되나? 그러니까 나는 기본소득을 안 써. 네. 개념부터 좀 다르다. 개념이 달라. 기본소득은 복지예산이고 네. 배당금은 국가 채무야. 국가가 줘야 되는 돈이야. 국민에게 지는 빚이야. 우리가 빚 받는 거예요. 네. 그런데 총재님께서 3년 전에 이러한 공약이 33년. 이러한 공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실 때 정치인들은 굉장히 뭐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을 거 아니잖아요. 그럼 뭐 완전 미친 놈이다. 그런 이랬지. 정치인들이 이제 와서 총재님 공약을 하나둘 모방해가는 게 저로서는 좀 어떻게 기분이 나빠 보일 한 수도 1, 20년 동안 계속 한 개씩 뜯어갔지. 예, 그거 어떻게 뭐 괜찮으신가요? 기분 나쁘지가 않지. 기분이 나쁘. 그들이 내 공약을 알아주는 거지 이제. 그러다 공론화가 되면 그때 내가 이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지. 알겠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가 진정으로 국민들을 아끼고 생각하는지 잘 따져보세요.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공약을 끝까지 읽어보지도 않고 대충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아야 할 권리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의 기본을 내가 알아야
그 권리라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뀌지도 않은 기성 정치인 찍어봐야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거예요. 20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것처럼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민들 알거지가 될 겁니다. 국민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준비가 된 분이라야 바뀝니다. 국민들을 잘 살게 해주실 분이 바로 허경영 총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허경영 유튜브 공식 채널인 허경영 TV, 허경영 강연, 허경영 강연짤, 본좌 스튜디오, 국가행무당 이 5개 채널에서 확인해보세요. 이번 4월에 있을 보궐선거와 내년 대통령 선거 때 누구를 뽑아야 할지 정말 잘 판단해서 투표를 해야 이 나라와 국민이 삽니다. 이 나라와 국민을 살리실 분은 오직 허경영 총재님 뿐입니다. 거지 되고 싶지 않은 국민들은 제발 허경영 유튜브 좀 보세요. 지금까지 라니스타일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정보로 만나요. 감사합니다.